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번 주에 언어릴시를 한다고 했는데 다들 좀 너무 어려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나가는 십성부터 한 번만 더 리터치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십천간에 대해서 할 거예요. 먼저 저번 시간에 조금 어려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만져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목과 화가 생겼고요. 금과 수가 생겨서 여기에 토가 있었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십성을 한번 붙여봤었는데 목으로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간목을 기준으로, 간목은 양간이죠? 나와 같은 목인데 음양이 다른 것, 그게 을목이에요. 요게 겁재이고요. 나와 같은 목인데 음양이 같은 것, 요게 비견이었어요. 나와 같은 양인데 목이 생하는 거, 이게 화였죠? 나와 같은 목인데, 나와 같은 양인데 생하는 거, 이게 화는 화인데 병화였고, 요게 뭐였죠? 식신이었죠? 목이 생하는데 나하고 음양이 다른 거, 요게 정화였고, 요게 정화였고 음양이 다른 것, 요게 상관이었어요. 그리고 목이 극하는데 나하고 음양이 같은 거, 요게 무토였죠? 무토였고, 이게 재성, 편재. 목이 극하는데, 간목이 극하는데 음양이 다른 것, 이게 기토였고, 이게 정재였어요. 그럼 목을 극하는데 음양이 같은 것, 이게 뭐였죠? 경금이었죠? 목을 극하는 것, 요거도 관이었는데 편관. 간목을 극하는데 음양이 다른 것, 이게 뭐였죠? 신금이었죠? 그래서 요게 십성으로는 정관. 간목을 생하는데 음양이 같은 것, 임수. 요게 편인이었고, 간목을 생하는데 음양이 다른 것, 이게 개수였고, 요게 정인이었어요. 요게 십천간의 이름을 붙인 거고, 요 십천간이 또 지지를 내려오면 십이지지가 되잖아요. 그 십이지지로도 십성을 오늘은 거기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간목을 기준으로 받고 지지로 내려와서, 간목이 지지로 내려오면 뭐가 되죠? 임목이 되죠? 그러면 간목과 임목은 서로 같은 양간이니까 양이죠? 요게 똑같은 거, 음양이 같은 거, 이거가 비견이었어요. 여기 을목이 내려오면 묘목이 되는데, 간목 입장에서 똑같은 목인데 음양이 다른 거, 이게 뭐였죠? 겁재였죠? 그리고 간목 입장에서 간목이 생하는데 음양이 같은 거, 지지로 사화죠? 네. 이게 천간으로는 병화고 여기 내려가면 사화여서 십성으로는 식신이었죠. 그리고 간목 입장에서 생하는데 음양이 다른 지지, 뭐죠? 오화죠. 요거는 십성으로 상관. 간목 입장에서 간목이 극하는데 음양이 같은 지지, 뭐가 있을까요? 천간으로는 무토고 지지로는 진토와 술토죠. 요게 십성으로는 편재이고요.
간목이 극하는데 음량이 다른 것. 지지로는 뭐가 있죠? 청간으로는 기토고 지지로는 축토하고 미토. 요게 십성으로는 정제였어요. 그 다음에 간목을 극하는데 같은 양간이고 지지로. 간목을 극하는데 같은 양간이 뭐죠? 이게 청간으로는 경금이고 이게 지지로 내려오면 신금이었죠. 요게 현관. 간목을 극하는데 음량이 다른 청간은 신금이고 지지로 내려오면 요게 유금이고 십성으로는 정관이죠. 간목을 생하는데 음량이 같은 것. 청간으로는 임수고 지지로 내려오면 해수. 요게 편인이고요. 간목을 생하는데 음량이 다른 것. 청간으로는 개수고 이게 지지로 내려오면 자수. 십성으로는 정인이었어요. 저번 시간에 지지까지 말씀을 안 드려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요런 십성이 있고 우리가 연월일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좀 설명이 부족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했거든요.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그때 한번 살짝 드리긴 했는데 간목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간목을 기준으로 만약에 갑진일주다. 그렇죠? 갑진일주다. 그럼 간목 입장에서 이 양간이 극하는 건데 토죠. 같은 양. 이게 뭐죠? 십성으로? 편제죠. 맞죠? 이 편제가 이게 일주니까 일간에 있다. 그렇다고 이게 아빠가 아닌 거죠. 우리가 십성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었잖아요. 이해하셨죠? 여기는 일지는 여기가 편제가 들어가건 우리 그때 의례일주도 했었잖아요. 저번 주에 여기 정인이다. 근데 그런 배우자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십성이 어디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쪽에 월주에 있으면 요거는 부모, 형제, 그리고 사회의 모습이고 시주에 있다면 이것은 나라, 그렇죠? 외국 또는 조상의 모습이고 여기 시주에 있다면 이게 자식의 모습이지 여자일 경우에 여기에 식상이 있다고 이게 자식은 아닌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연월일시 해석 방법의 기본이니까 그것만 일단 숙지를 하시고 해석을 지금부터 막 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좀 쫓아오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요거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요거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십천간을 진도를 나갈게요. 십천간을 합은 천간의 합이 있고 지지의 합이 있죠. 십천간이잖아요. 천간의 합은 5합이에요. 지지의 합은 12지지라 6합이 있고 방합이 있고 3합이 있어요. 요건 나중에 지지할 때 하실 거고 오늘은 천간의 합을 볼 건데 천간이 다 아시죠?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 요렇게 십천간이 있거든요. 요거는 서로 천간끼리 합을 해요. 천간끼리 합을 해요. 천간은 그때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간은 기운. 그래서 천간합은 보통 궁합 같은 거를 보거나 할 때 많이 쓰는데 그 천간이 기운이니까 천간의 합은 삘 같은 거거든. 그래서 첫인상의 합이에요. 느낌이 좋아. 쟤 괜찮을 것 같아. 그게 천간의 합이고 이렇게 모두 10개인데 5개를 이렇게 나눠서 얘네들이 여기로 올 거예요.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짝을 이루거든요. 이렇게 짝을 이뤄서
우리가 이제 청간합은 뭐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갑기합은 뭐가 되죠? 갑기합은 토가 되고 을경합은 금이 되고 병신합은 정임합은 목이 되죠. 무게합은 화. 이렇게 변하는데 갑기합 화 토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갑목하고 기토가 둘이 만나서 둘 다 기토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를 원한다. 갑목과 기토가 둘이 만나서 기토를 원한다. 기토를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또다시 살펴볼 거는 지금 갑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이게 뭐죠? 이게 양간이죠. 그쵸? 여기에서 양간들 입장에서 합을 하는 거는 갑목은 기토하고 합을 하죠. 정제. 병화는 신금하고 합을 해요. 요것도 병화 입장에서 정제. 무토는 개수하고 합을 하거든요. 요것도 무토 입장에서 정제. 경금도 을목하고 합을 하죠. 요것도 경금 입장에서 정제. 임수는 정화랑 합을 해요. 요것도 임수 입장에서는 정제예요. 그러면 양간의 청간의 합은 모두 정제의 합이에요. 그리고 이 음간 입장에서 볼게요. 이 음간 입장에서, 이 기토 입장에서 기토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성분이죠, 목이.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데 음량이 달라요. 그럼 요거는 기토 입장에서 십성이 뭘까요? 정관이죠. 신금도 병화가, 화가 나를 극하는데 음량이 달라요. 그러면 요것도 정관. 개수 입장에서도 나를 극하는데 음량이 달라. 이것도 정관. 을목 입장에서도 나를 극하는 성분인데 음양이 달라서 이것도 정관. 정화 입장에서도 나를 극하지만 음양이 달라요. 이것도 정관. 그래서 청간의 합은 양간 입장에서는 정제의 합이고 음간 입장에서는 정관의 합이에요. 그러면 뭐 십성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저랑은 안 해보셨지만 여기 지금 양간 입장에서는 다 정제의 합이잖아요. 정제라는 성분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제는 소유욕이거든요. 소유욕.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내 건 거예요. 원래 내 거.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리기를 내 거 누가 만지는 것도 저는 싫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내 거라는 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간 입장에서 이 합은 되게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합이에요. 정제를 추구하는 합도 되고. 근데 음간 입장에서는 다 정관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관이랑 합을 한다. 이건 또 정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관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밖에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성분이죠. 밖을 보는 성분이에요. 그렇죠? 관이랑 합을 한다는 건 밖에서 내가 밖을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관이랑 합을 하는 이 음간 입장에서는 밖을 되게 많이 의식하겠죠. 양간이라면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 있을 것이고 음간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밖을 의식하는 성분이다. 정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기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갑기합은 토죠. 갑기합은 토. 이 토는 무토하고 기토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기토를 말하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갑목이라는 거는 우리 뭘까요? 갑목은 막 평두살이잖아요. 1등이고 막 처음 선두 기질이고 막 솟아오르려는 거고 이거는 기상과 같다고 하잖아요. 큰 기상. 그래서 갑목을 우리나라라고도 말을 하고 되게 기운이 좀 센 성분인데 갑목이 어울리기는 무토랑 더 잘 어울리겠죠. 무토는 큰 땅이니까. 네. 기토는 이렇게 조그만 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갑목 같은 경우에는 큰 땅에서 정말 기량을 막 이렇게 발휘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기토를 본 거예요, 갑목이. 그러면 갑목이 무토를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무모하다고도 얘기하거든요. 광야에서라는 말을 선생님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국토로. 뭐든지 막 이것도 좀 해보고 이것도 좀 해보고 막 이런 성분인데, 그러던 애가 기토를 만나서 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목 입장에서는 되게 도전 의식이 많은 애였는데 이런 것들을 빼고 얘하고만 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모한 게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무토를 봤을 때하고는 다르게 갑목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갑목은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기토를 만나서 딱 묶여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래서 요 갑목 일간이 기토가 있는 경우에는 갑기압 토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정제는 또 와이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자, 와이프. 요거는, 막 무모했던 남자가 결혼해서 진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 토는, 요 합은. 그런데 요거는 갑기가 합을 해서 토가 되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희생을 하느냐로 본다면, 기토는 아니고 갑목이겠죠. 아까도 우리가 선생님이 개수, 개유 하면서 오미월을 할 때 잠깐 공부를 했어요. 미토에, 그쵸? 여기 다 개수도 인묘되지만 이게 갑목이, 목 운동이 이게 해묘미 운동이거든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갑목이 밑으로 뽕 빠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갑목이 희생해 주는 거예요. 기토에게 끌려가는 합이다. 그렇지만 또 기토가 지지로 내려왔을 때 뭐가 있죠? 미토도 있지만 축토도 있죠. 내가 희생도 하지만 사실 이건 목의 인생을 살펴보면 갑목이 을목이 되겠죠. 을목이 경금이 되는 거잖아요. 경금이 다시 신금이 되고 얘가 자수를 거쳐서 다시 갑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갑목의 일생이거든요. 그러면 이 갑목이 미토로 빠져서 사실은 경금을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토로 향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됐다가 다시 이 축토에서는 다시 이렇게 인목으로 뿅 하고 뛰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갑목은 이 기토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 갑목 입장에서 천을귀인이 뭐예요? 축토하고 미토에 갑기합을 해서 갑목은 기토의 뜻을 따른다. 그러니까 되게 정제니까 또 자기가 엄청 좋아하고 아끼고 자기만 갖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만약에 이렇게 청간으로 갑기합이 돼 있다. 그럼 엄청 얘를 아끼는 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조가 뭐 기묘 월주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얘는 기토를 보면서 이게 뭐예요? 갑목 입장에서? 겁재고 양인인데 얘가 정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얘하고 합하는데. 그러면 이 갑목은 더 집착하겠죠. 재성에. 그렇죠? 또 요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조금 달라지면 여기가 묘목이고 요런 구조도 있고, 만약에 갑목인데 천간이 여기가 월간이 기토고 여기가 해수라고 보세요. 기해 월주, 이게 뭐죠? 갑목 입장에서 갑목을 생해주고 음양이 같은 거, 이게 편인이죠. 월지에 있는 편인이니까 엄마겠죠. 그러면 갑목은 여기에서 장생하죠. 여기에서는 갑기합하고. 어떤 스타일일까요? 마마보이일 수도 있고. 근데 마마보이는 마마보이인데 장생을 받는 마마보이니까 좀 완전히 끌려다니는 마마보이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엄마의 뜻을 따르긴 하겠지만. 요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또 만약에 갑목이 있는데 기토가 있고 여기 이렇게 미토가 있다. 김이 월주다. 뭐 이럴 때에는 부모 말을 절대적으로 듣는 아이겠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임묘되고 여기도 합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일주가 들어왔다. 그럼 이렇게 방합이잖아요. 이게 간목 입장에서 천을귀인 정제잖아요. 결혼하니까 방합으로 돈을 끌고 왔어요. 이런 것도 되고, 결혼하면 와이프하고 엄마하고 부모하고 사이 좋아요. 이것도 되겠죠. 그래서 갑기합 토는 이런 모습입니다. 일간을 떠난 뭐 합일 경우에는 어떻게 일간을 떠난 합도 다른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임수니까 이렇게 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일간이고 이게 임수니까 수가 생하는데 똑같은 거니까 요건 식신이고요. 요거는 토라서 수를 극하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이라면, 이렇게 갑기합이라면 이 임수는 나의 식신을, 이 정관을 위해서만 쓰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갑기합은 토고, 이제 그 다음에 갑기합은 토라서 요거가 갑목이 그렇게 좀 자기, 우리 원래 갑인일주 이러면 엄청 고집 세다고 하잖아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런 애가 기토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게 얌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갑목과 기토가 만나서 중간 지점을 이루었다. 갑목이 이렇게 날뛰는 이 성분을, 그래서 중정지합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을경합을 볼게요. 을경합은 금이죠. 을경합은 금. 아까 갑기합도 토였잖아요. 근데 여기도 을경합이 금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갑목과 을목은 다른 천간의 다른 성분을 만나서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가는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을경이 사주 안에 있을 때 이제 목이 열매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 성분인데, 그래서 을목이 경금에게 종한다, 속한다, 얘가 하라는 대로 따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목의 일생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은 요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을목은 경금에 종해서 경금이 될 거지만, 사실 그래서 을목이 힘든 건데, 어쩌면 이건 을목이 원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미래를 본 거잖아. 경금이 돼야 되는데 경금을 봤으니까 을목이 훅 하고 갔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우리가 또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화가 있고 수가 있고 했을 때 올라가면서 목이 생기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금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하고 화의 문제는 이렇게 상하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고, 목과 금의 문제는 좌우의 문제고, 이건 인간사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을경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합이에요. 정신적인 합이 아니고. 그래서 을목이 경금에 종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을목도 굉장히 원했다. 이건 을목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을경합은 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목 자체가 인이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의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건 인의 지합이라고 해요. 어질고 의리가 있다. 그래서 인의 지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의 지합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을목이 경금에 종하는 거지만 을목도 원했던 거라고 말했잖아요. 현실적인 합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지로 내려오면 묘신 귀문이 돼요. 네, 서로. 요게 천간합을 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게 천간들이 나중에 지지의 지장간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지지 안에서 그 천간들의 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을경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병신합이죠. 병신합은 뭐죠? 수죠. 이게 위험지합이에요. 위제지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럼 요 병화 입장에서 이 수는 십성으로 뭘까요? 관성이죠. 관성. 병화는
양간이고 이거는 음간인데 병화 입장에서 수는 관성이고요. 신금 입장에서 수는 뭐죠? 식상이거든요. 요게 생하는 거니까. 우리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음양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때 우리가 양을 음양으로 배웠을 때 양을 남자라고도 했고 음을 여자라고도 했죠. 이거를 남자와 여자로 봤을 때 병신이 만나서 수를 만들었을 때 병화 입장에서 관성이니까 뭐가 될까요? 남자 입장에서니까 자식이 되겠죠. 그럼 이거 음간 여자 입장에서 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신금 입장에서 식상도 자식이죠. 병신합수는 자식을 만드는 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수는 관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에서 누가 더 책임감을 느끼겠느냐를 봤을 때는 누굴까요? 병화겠죠. 화가 간성을 만들기 때문에 이 합에서는 병화의 책임감이 더 커요. 그리고 이 신금이 지지로 내려오면 유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이 유금은 뭘까요? 정제이고 천을기인이에요. 그쵸? 아까 우리가 묘신기문도 얘기했지만 을경합도 요게 지지로 내려오면 신금이죠. 을목 입장에선 천을기인이에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화 입장에서 요거는 천을기인이죠. 근데 병화가 무슨 운동을 하나요? 삼합운동? 무슨 운동을 하죠? 인호술 운동을 하죠. 그럼 병화는 이 술토에 인묘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는 사지거든요. 근데 병화가 얘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병화의 희생이 있었겠죠. 아까도 우리가 갑기합에서도 토가 돼서 갑목이 조금 더 희생적이었고 을경합에서 을목은 뭐 속으로 욕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을목의 희생이 있었고 병신합도 수가 되지만 사실은 병화가 신금을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얘랑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병화의 희생이 있어요. 요거를 또 아까 우리 그 목의 일생 봤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천지통보도 한번 공부했거든요. 아마 다 아실 건데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서 간목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임수와 정화 때문에 생겼는데 정화는 이 병화 때문에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간목이 됐고 얘가 이렇게 을목이 되고 얘가 나중에 경금이 되죠. 경금이 내려와서 신금이 되고 이거를 품고 있는 토가 기토이고 여기를 품고 있는 토가 계수이고 맞나요? 무토이고 예. 그리고 임수에서 간목이랑 같이 올라간 기운이 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아까 갑기합이었죠. 갑기합토는 이게 음권의 합이에요. 양간과 음간의 합이지만 음권끼리의 합이에요. 여기 정임합도 우리 조금 이따 배울 거거든요. 이것도 음권끼리의 합이에요. 그리고 을경합 이거는 양권끼리의 합이죠. 무게합도 좀 이따 할 건데 이것도 양권끼리의 합인데 병화하고 신금만 양권과 음권의 합이거든요. 이게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목의 일생과 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병화가 하는 일이 뭘까요? 병화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을목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병화가 하는 일은 을목을 키우는 일인데 병화가 신금을 본 거예요. 신금은 뭐예요? 조금 있다 을목대래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을 한 거예요, 둘이. 그래서 병화하고 신금하고 일간합이 만나도 병화가 신금을 더 좋아해요. 이렇게 지금 상담 같은 거 해봐도 그렇고 병화가 신금을 더 좋아해요. 맞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신합은 그런 거다. 책임 소재는 병화에게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병신합, 일간의 합은, 아까 일간의 합 같은 경우에는 서로 되게 이렇게 홀릭하는 합이고, 내가 아까도 정제 입장에서, 음간 입장에서, 신금 입장에서 병화하고 합을 했으면 나는, 여기 만약에, 요런 사주가 있다고 본다면 이렇게 병신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음간 입장에서는 관이랑 합을 한 거잖아요. 그럼 밖을 의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정관이랑 이렇게 밖에서 합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많이 다른 사람들을 좀 의식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본다면 요 병화 입장에서도 얘랑 합을 하니까 경금보다 신금이 더 좋겠죠. 병화 입장에서도. 그렇죠? 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요거 조상 입장에서도 부모보다 나를 더 예뻐하는 그렇죠? 요렇게 돼 있는 구조들이라던가 운에서 이런 식으로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관이 오면 이렇게 발탁되시기도 하세요. 이렇게 뽑혀 가시기도 하거든요.